우영우는 꽤 잘 만든 작품입니다. 완벽한 연기, 매력적인 캐릭터 구축에 흥미로운 서사까지 드라마로서 갖춰야 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담기에는 그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첨예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파트에 대하여 시청자를 치밀한 논리를 통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는 졸렬하고 나쁜 새끼니까 이 새끼가 하는 말은 모두 틀린 말이야. 다들 이 새끼를 욕해줘라는 1차원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권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하여 선악 판단을 내리고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는 민주주의의 적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작품의 진정한 문제는 페미니즘을 넣고 말았고가 아니라 이 작가가 말하는 방식에 있다고. 우영우의 본질은 대부분 구획 문제입니다. 강자와 약자를 구분해 강자의 무도함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에 중점을 두어 누구를 약자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가깝죠. 그러나 우영우는 이에 대해 치밀한 논리에 기반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대신 주장을 캐릭터의 매력과 묶어버립니다. 매력적인 캐릭터의 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그렇지 못한 캐릭터의 주장은 거짓된 것으로 들리도록 시청자의 감정을 끌어내 메시지와 메신저를 혼합하죠. 여러분이 권민우를 개족같이 느끼는 것은 권민우가 던지는 메시지까지 같이 느껴지도록 작가가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35년에 독일이 사용한 방법이죠.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을 테니 이것이 왜 구획 문제인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A는 흑인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B는 백인 고등학생이죠. A는 B보다 SAT 점수가 40점이나 낮았지만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 쿼터제 덕분에 하버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떨어지고 말았죠. 흑인 사회의 안 좋은 환경을 고려하면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바로는 A의 아버지는 유명한 배우로 부촌인 캘리포니아 히든힐스 출신이었군요. 오히려 B는 뉴욕 브롱스의 빈민가 출신에 알바 뛰면서 공부를 했던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만 제도 덕분에 입시 전쟁에서 패배하고 주립대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군요. 이들의 스타트 라인은 더 벌어집니다. 이는 미국 입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인종별 SAT 성적 분포를 보면 백인은 평균 745점, 흑인은 704점으로 약 41점이나 차이나죠. 이 문제를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은 명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종적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에 우선하냐는 거죠. 가난한 백인보다 부유한 흑인을 우선하는 것, 나아가 똑같이 가난한 백인과 흑인조차도 흑인이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똑같이 약자인 이들을 차별하는 게 옳냐는 겁니다. 즉, 이것은 어떠한 차별점을 해소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획 문제인 거라고. 이것은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자는 명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백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좋습니다. 대상을 실제 아시아계로 바꿔봅시다. 아시아인들은 입시에서 백인보다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데 아시아인은 백인의 745점보다 22점이나 높은 점수인 767점을 받아도 합격률은 가장 낮습니다. 흑인이랑 비교하면 무려 63점이 차이나죠. 때문에 아이비리그 입시에서 아시아계 혼혈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숨깁니다. 아시아계가 아닌 부모의 혈통이라고 이빨을 깐다고. 문제는 아시아계는 유권자 통계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전체 유권자의 4%에 못 미치는 명백한 정치적 소수자라는 점입니다. 아시아계의 정치적 영향력은 흑인은 고사하고 히스패닉에도 한참 못 미치며 각종 소요 사태에서 불이익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정작 입시에서는 아시아계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즉, 이것도 우리에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에 우선하냐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성공한 인종이라면 아시아인들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거의 반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보다 SAT 63점을 더 받아도 입시에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정말로 정당하냐는 겁니다. 그럼 인종 쿼터제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오직 실력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칼텍의 경우는 신입생의 40%가 아시아계입니다. 하버드의 20%에 비해 이게 원래 실력대로라면 반영되었어야 할 정상 비율인 거죠. 자,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정당한지 지금 즉답을 내릴 수 있으십니까? 백인과 아시아계는 부유하니까 모두 악이고 흑인과 히스패닉은 가난하니까 모두 선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뒤지게 복잡한 문제거든.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범위 설정 문제에 대해서 작가는 나도 약자일지도 모른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권민우라는 캐릭터에게 온갖 쓰레기 짓으로 점철된 시퀀스를 몰아줌으로써 이 새끼는 졸렬하고 지밖에 모르는 새끼니까 이 새끼가 하는 말은
말은 죄다 틀린 거야 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남 뒷담 하나 까고 뛰어난 변호사 정치적으로 견제나 하는 편견 가득한 놈이 하는 말이 똑바로 된 말일 리 없다는 거라고. 즉 작가는 잘 먹고 잘 사는 아시아 새끼들이 감히 가난한 흑인과 히스패닉 앞에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냐는 말과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권민우가 벌이는 우영우의 실력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이걸 한 군데에 교묘하게 묶어버리는 바람에 별 생각 없이 보는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에 감정적으로 동조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해놨다고. 모든 전개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영우에는 저 구획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애초에 반대편에 입을 틀어 막고 있으니까. 우영우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따로 없는 선한 존재들이고 우영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만 하는 쓰레기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 드라마는 어떤 담론에 대한 결론을 첨예하게 부딪히는 논리 싸움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매력과 카리스마로 내려 한다고. 즉 우영우는 기생충, 송곳, 동네 변호사 조두로 같은 기존 한국 명작들이 가지고 있던 주제의식, 시시한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과 싸운다는 나름의 균형적인 시각이 아예 결여된 드라마입니다. 캐릭터들이 공평한 링 위에서 싸우지 않는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935년의 독일은 왜 지성과 논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영화와 음악, 열병식, 포스터, 웅장한 건축, 하늘에 빛을 쏘는 짓을 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논의를 거쳐 협의로 향하는 것보다 상대를 악으로 낙인 찍고 총꼬리를 돌려 짓밟으며 승리의 고취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동물적 야성에 더 잘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사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만 높인 채 서로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도의와 협의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 믿는 닫힌 사회의 거주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적들과 싸우다 그들과 똑같아져 버린 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스스로를 정의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민주사회의 기본이 되어야 할 논의 자체를 틀어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는 틀어막고자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받는 소외와 차별에는 분노하는 스스로의 이익과 소속에 따른 사고를 정의라 착각하는 멍청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PC주의도 좋고 페미니즘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제가 편향된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여기 한겨레의 기사를 봅시다. 진영 불문하고 이 드라마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